봅시다. 껴줄래? 자, 오늘 봐봐. 2차 부도식 들어갑시다. 2차 부도식. 이 차가 상당히 많이 나와. 여기가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왜냐면 여기가 종합 문제 성격이 좀 있어. 왜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고1 과정의 목표라고 그랬잖아. 2차 방정식, 함수, 부등식 셋 사이 관계인데 여기가 이제 종합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서 많이 나와. 그래서 봅시다. 우선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인데 거기 유형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겠다 이 얘기야. 그럼 요거는 뭐 가볍게 한번 해볼게. 1214번. 요거는 그냥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바로 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6, 마사,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4,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럴 때 여기 y는 gx, 얘가 y는 fx. 지금 봅시다. 지금 그림 나와 있고,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fx가 gx보다 크다 이거야. 얘를 만족하는 해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지. 그럼 그림으로 푸는 문제거든. 그러면 봐봐. fx는 y잖아, y. y를 비교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y는 fx 이렇게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y는 gx. 즉 y 값을 비교하는 거야. y 값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거야. f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f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f가 지금 요 2차 함수인데 얘가 빨간색이야.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빨간색이 흰색보다 위에 있는 구간을 한번 정해보시오 이거잖아. 그렇지. 얘가 빨간색이잖아. 빨간색이 흰색보다 위에 있는 y값이 더 높이 있는 그치? 구간이 어디냐? 여기잖아. 여기 아니니? 빨간색이 흰색보다 위에 있는 구간 여기 아니야? 답 나왔잖아. 그치?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그치? 요 순간이 언제냐면 x가 마이너스 6이거든. 그 마이너스 6보다는 크면서 누구보다는 작은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 있으면은 바로 f가 g보다 크다 이거지. 답이 나왔어? 이거는 뭐 그냥 그래프 읽는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지? 얘들아 1219번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제대로 이해한 거야. 1219번 한번 풀어볼래? 요걸 이해했으면 1219번이 돼야 돼. 정답 몇 번?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답 몇 번 나오니? 답 나온 사람? 없어. 자신있게. 몇 번? 그렇지. 4번 나오니? 봐봐. 얘들아, 수학에서 고비음수다. 고비양수다. 이게 의미가 뭐니? 고비양수.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한글로 해석해야지. 부호 같다 이 얘기지?
그치, 고비의 음수. 한글로 해석하면 뭐가 돼? 부호가 다르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않니? 그럼 얘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F하고 G가 고비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F하고 G의.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Y잖아, Y. Y값들을 볼 건데, Y값의 부호가 같은 부분을 찾아봐라 이 얘기잖아. 한글로 해석을 해야지 항상. 수학 기호가 돼 있는 거를 우리 영어 독해하듯이. 그치? 수학을 독해내야 돼. 그렇잖아. Y값이 부호가 같은 거를 찾아봐라 이거잖아. 봐봐. 그러면 좀 뭔가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얘를 노란색으로 한번 입혀볼까? 내가 F를 노란색으로 한번 입혀볼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쪽에 있을 때, X값이 여기 있어. 이쪽에 있을 때는, 너희가 지금 마3이잖아? 마이너스고. 그러면 이때는 Y값이, 얘는 노란색은 양수잖아. 얘는 음수지. 부호가 같아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부호 같은 거를 찾아봐라 이거잖아. 같이 X축 위에서 놀거나, 같이 아래에서 놀거나. 그래야 부호 같은 거 아니야? 얘는 여기 위에 놀고, 어떤 X값 수입해서 얘는 아래로 가니까. 얘는 아니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 쭉 더 가다가, 지금 여기서 볼까? 마3, 여기 봐. 마3을 넘어갔어. 마3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 있는 값을 수입해볼까? 얘도 음수잖아. 이런 경우인 거지. 그러니까 마3을 중심으로, 그치? 언제까지? 지금 얘 계속 계속 음수지 얘도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어디? 0. 요 범위에 있을 때에는 노란색도 X축 아래 부분에 있고, 흰색도 X축 아래 부분에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 이 범위에 있을 때. 그렇지. 근데 0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 0을 넘어가면 이제 흰색이 튀어 올라오잖아, 양수로. 얘는 계속 아래인데. 안 되겠지.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이 와. 지금 봅시다. 얘는 아래에서 놀다가 4를 넘어가는 순간, 4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노란색도 양수, 흰색도 양수. 그렇지. 그러니까 4를 넘어가는 순간 또 같이 부호가 형성이 되네. 언제까지? 6까지. 얘 계속, 노란색은 계속 양수고, 흰색도 4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6까지 양수잖아. 그죠? 이게 그냥 바로 보여야지, 그냥. 그냥 그래프를 읽어내는 문제잖아.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고비 양수 뭐라고? 부호 같다. 고비 음수, 부호 다르다.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치? 됐어. 그럼 이제 볼게. 근데 본격적으로 유형 2번인데, 유형 2번. 거기 막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 얘들아? 거기 나와 있는데 2차 부동식 얘를 만족하는 봐봐 2차 부동식에 우리가 2차 부동식 푸는 방법 잠깐만 얘기해 볼게. 2차 부동식 이거 중학교 때 안 나오지 2차 부동식은 중3 때가 아니지. 그래서 고등과정인데 우리가 하나 쉬운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봅시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대. 이런 게 2차 부동식이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2차 부동식은 요 2차식의 최고 차항계수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놔야 돼. 습관적으로. 양수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작다. 요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집힌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이걸 암기를 하지. 그러니까 얘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일에다가 x 마이너스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0보다 최고 차항계수를 양수로 맞췄을 때 0보다 작은 경우는 항상 사입범위. 그렇지? 1하고 경계값이 1하고 2지? 그래서 얘는 x가 1에서 1보다는 크면서 2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 얘는 찢어지는 범위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x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x가 큰 것보다 크다. 이게 나오거든? 그치?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외워서 풀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이 참수를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어. 그치? 이 참수를 통해서 이해하면은 우리가 봅시다. 얘 2차 부등식인데 얘를 내가 y로 잡겠다는 거야. 이 참수로 접근하겠다 이거지. 그럼 x축과의 교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1하고 2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뭐냐면 여기 1하고 2가 여기 있으면은 얘를 지나는 요러한 아래로 블록인 요러한 이참수겠지? 요러한 이참수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는 이참수거든 얘가. 얘를 그리면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을 구하래.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 요 부분이잖아.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 맞니?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러니까 걔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뭐다? 1에서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차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이끌어낼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방금 했던 거 이거 이용해 볼게. 그지? 2차 부등식의 원리는 원래 요걸로 설명하지? 봐봐. 두 번째 거 볼게. 얘하고 얘 두 개가 곱이 음수가 나왔어. 곱이 음수가 나왔어. 곱이 음수가 나오려면 어떤 구조지? 봐. x-1하고 x-2가 곱해져가지고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 이거 아니니?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요거 이거나 또는 얘가 되면 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또는이라고 하면은 뭐 한다? 두 개를 더해주면 돼. 각각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를 내가 한번 따로따로 구해볼게.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양수니까 x가 1보다 크고 얘가 음수니까 x가 2보다 작다 이거지.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있을까? 봐. x가 여기 1이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있네. 나왔지? 이 첫 번째 경우의 해는 뭐냐면 1에서 x2가 나왔어. 두 번째 볼게 이제.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니까 x가 1보다 작다. 얘가 양수니까 x가 2보다 크다지.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한번 그려볼게. x가 1보다 작아. 1보다 작고 2보다 크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있어 없어? 없지. 이때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어. 이때는 해가 없어.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빨간 애들을 더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요 경우 이거나 또는 얘잖아. 또는으로 해석이 되면 우리는 더한다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시면 최종 범위가 뭐가 나와? 1에서 x2가 튀어나오지.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요 곱이 음수가 되려면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걸 해석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치? 이건 이론상에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본 거고 근데 오늘 부호는 이제는 뭐만 해주면 돼. 이거 이해만 하면 되고 이제부터는 얘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0보다 작을 때에는 사입범위, 0보다 클 때는 찢어지는 범위 이렇게 도식화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볼까? 두 번째 경우는 봐봐. 이 그림 재활용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를 y로 잡을 거잖아? y로 잡으면 y값이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y값이 0보다 큰 범위 어디니? 여기잖아. y값이 0보다 큰 범위는 요 범위하고 요 범위 아니니? 그렇지? 이 초록색 부분을 x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범위가 튀어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마찬가지로 얘도 요 2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해볼까? 얘? 똑같이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2인데 얘가 이번 양수야. 곱이 양수란 얘기는 부호가 서로 같다 이랬잖아. 부호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가 같이 양수, 얘가 음수면 같이 음수. 그렇지. 1번이거나 아니면 2번이 돼야 되겠어.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양수니까 x가 1보다 크다 나오고 x 여기 2보다 크다 나오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해가 어떻게 돼?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2보다 크다가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는 x가 2보다 크다 여기 나와. 그러면 요거 두 번째 볼게. 둘 다 음수야. 그러면 x 1보다 작다, x 2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1보다 작아, 2보다 작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1보다 작다.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x가 1보다 작다 되지. 똑같은 해가 나오지. 그렇지. 그렇지. 이론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뭘 기억해야 돼? 2차 부등식 우리가 풀 때 이제는 최고차함계수 양수를 만들었을 때 무조건 양수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음수로 만들면 부호가 바뀌잖아 이게. 그러니까 양수로 만들었을 때 0보다 작으면 사입범위, 0보다 크면 찢어지는 범위.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자고. 이제부터는 내 요 내용은 다시 설명 안 해.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1221번 가볼게. 우리가 이제 1221번 부등식을 봤을 때 그래프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곱의 부호를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한데 요거 이제 풀어봅시다. x 더하기 3에다가 여기 x 마이너스 2 얘가 5x 플러스 15야.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정수. 그러면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면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여기 마이너스 6, 여기 5x 플러스 15지. 넘겨 정리하시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1. 그렇지. 7, 3, 21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x 마 7에다가
x 플러스 3까지. 됐니?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얘는 최고치 한계수 양수로 맞춰놨지. 내가 이미 0보다 작아? 무슨 범위야? 사이 범위. 작은 거, 큰 거 사이.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적어야 돼? 마3에서 7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왜 그런지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고, 이거는 얘들아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야? 요거를 막 증명하셔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이해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그 유제들 다 한번 해보시고. (1225번) 이런 거 볼까 얘들아? 25번이라도 26번? 이런 거 이해해야 돼. 내가 1225번을 볼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를 골라보래. 이게 무슨 얘기니? 해가 모든 실수. 어떠한 x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이게 바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러면 1225번 가볼까? 1225, 여기 좁지만 여기다 적어볼게. 1225번 가볼게. 지금 문제가 해가 모든 실수. 우리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표현 쓴다고 그랬고, 부등식에서는 카운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적는다? 모든 실수라는 표현 적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항상 성립하는. 그럼 기억부터 가볼게. 기억이 뭐라고 됐냐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에 4x에 빼기 5. 얘가 0보다 작대. 이게 항상 성립하냐 이거야. 그럼 얘들아 넘겨 정리해볼까?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 얘가 항상 0보다 크냐? 이거 묻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부등식을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나 같으면 함수로 한번 해볼게 얘들아. 함수로 해도 되고, 그럼 내가 얘를 y로 잡아볼게. 그럼 얘는 어떤 함수지?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이거 아니야? 얘는 얘 아니니?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다? 꼭지점이 어디? 2,1. 꼭지점이 2,1이 되면서 아래로 불러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끝났지? 이거 해가 y측 문제가 뭘 묻냐면 y값이 0보다 큰 부분을 구하래. 항상 0보다 크지 않아? 붕 떠 있잖아. 어떤 x를 넣던지 간에 y값이 항상 0보다 크지? 얘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지. 되니?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가 내 깨우침이 와야 돼. 얘들아. 그럼 여기서 굳이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다는 얘기야. 지금 얘가 내가 이제 y로 잡았을 때 y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 붕 떠 있으면 되잖아. 붕 떠 있는 그림. 그치?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에서 뭘 배웠니? 이차함수와 방정식에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랬잖아. 기억나니?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으로 좀만 숙달되면 이거를 이렇게 안 하지 굳이. 여기서 어떻게? 판별식 바로 하지? 이 절반의 제곱 판별식 해볼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하니까 5. 음수잖아. 판별식 음수 나왔으니까 x축과의 교점 발생하지 않는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래프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좀 깨우침이 좀 와줬으면 좋겠어. 네 한번 가볼게.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다가 플러스 16이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얘는 딱 유명한 애 아니니? 완전 제곱식 아니니? 요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 얘를 내가 y로 잡으면 y는 뭐가 되냐면 얘는 x 마사의 제곱 아닐까? 그렇지? 그럼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이해해 봅시다. 이차함수. 그러면 얘는 x 여기가 4라는 점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딱 되는 이러한 이차함수일 거야. 지금 문제가 뭘 구하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지. 있어 없어?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있어 없어? 있지. 유일하게 어느 점? 4. 4일 때는 0보다 작거나 0이잖아.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딱 4일 때는 되지? 그러면 해가 있는 거지. 만족하는 거 누구? 하나 있지.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방정식 같이 하나가 나와. 얘를 만족하는 애는 뭐다? 4지. 4인 경우는 y값이 딱 0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지.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라며. 작은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은 하나 있잖아. 언제? x가 4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봐.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방정식까지 딱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다?
접하는 경우야. 접하는 경우가 약간 특수하게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딱 이렇게 방정식까지 하나만 나와. 알겠니? 요거. 그러니까 니은은 해당 사항이 없지.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 4만 돼. 4만. 그럼 디귿번 가볼까? 디귿번. 이거 어차피 여기, 그지? 디귿번 여기다 해볼게. 디귿번 여기 적어볼게. 디귿번 보면은 x제곱에 3x에 플러스 5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렇지. 그럼 얘도 우리가 이제 얘를 y로 함수 접근할 거야. 그럼 얘를 뭐 표준화해가지고 꼭지점 구해도 되는데 판별식 한번 해볼까 얘들아. 판별식 한번 해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 5, 20이니까 음수 나왔어. 음수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그래프다?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그지 우리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그래프다? 붕 떠있는 그래프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얘 그냥 표준화시키면 돼. 어떻게 하면 돼?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화해가지고 그리면 반드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y가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는 해당상이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되겠지? 기억 디귿. 그 다음에 유형 3번 넘어가 봅시다. 절대값하고 가우스 들어간 거. 우선 절대값 들어간 거 먼저 봅시다. 그럼 우리가 절대값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절대값 했단 말이지. 기본 해법은 뭐지?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큰지 작은지로 케이스 나누는 거. 그렇게 풀어도 돼. 예,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1228번 내가 이렇게 해볼까? 1228번은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부등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의 x 플러스 4 0보다 작거나 이거 풀래. 그럼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그 상태에서 푸는 경우가 단 한 문제도 없어. 어떻게든 절대값을 벗겨낼 건데 우리가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법은 걔가 양수냐 음수냐.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 하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푸는 방법 있지. 요게 첫 번째 풀이야. 요게 첫 번째 풀인데 얘는 좀 번거롭긴 해. 한번 해볼게.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할 건데 이건 좀 하수의 방법이지. 그지? 그래도 뭐 이해는 해야 돼. x가 0보다 커. 그러면 얘 양수니까 x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의 5x 그냥 벗기면 되잖아. 플러스 4 이게 되겠지. 맞니? 그러면 얘 이수분해가 x 마이라고 x 마사로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양수를 했을 때 0보다 작을 때 뭐라고 그랬어 방금? 사입범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범위가 어떻게 나와? 1에서 x4 이렇게 나오지? 근데 지금 뭐라고? 요거 1대니까 얘는 전제 조건이야. 그럼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0보다 크대? 0이 0 있잖아. 그 다음에 1에서 4 이거잖아. 그럼 공통범위는 1에서 4가 되겠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의 해는 1에서 4 이렇게 나오겠네. x가 0보다 작을 때 볼게.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벗겨야지.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x제곱에 여기 플러스 5x 되겠어? 플러스 4 됐니? 음수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돼.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4. 그래서 얘도 사입범위지. 0보다 작은 경우니까. 작은 게 마사니까 마사에서 x 마 1 이렇게 두 번째 경우 해놨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1대 요거니까 공통범위 이해 아니야? 얘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났지. 그런 다음에 요거를 두 개를 어떻게 하나? 더하자. 분류를 했을 때는 항상 더하자. 요게 바로 해야. 이게 첫 번째 풀이. 그럼 약간 좀 실력이 붙으면 어떻게 해? 실력이 붙으면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얘들아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같지 않아? 절대값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양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를 나는 뭐로 생각하죠?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생각할 거야. 그치? 그럼 이 자체를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1하고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절대값 x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되니? x제곱은 절대값 x제곱과 같으니까 요 식이가 그렇잖아. 인수분해.
얘를 절대값 x의 제곱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어디? 1에서 4. 이게 나오지, 얘들아. 너무 작은 경우니까 사입범위잖아. 사입범위. 그러면 우리 절대값의 개념, 저번에 시간에 우리 얘기했어. 절대값의 개념이 뭐였지? 개념. 원점에서의 거리. 원점에서의 거리가 1에서 4인 부분을 찾으래. 그러면 봐봐. 수직선 생각해봐. 원점이 여기 있는데 거리가 1에서 4인 부분은 여기하고 어디야? 마일에서 마사. 이거 아니니? 답이 나왔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마사에서 마일, 그 다음에 1에서 4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뭐 어느 걸 택해도 상관없어. 둘 다 괜찮은 방법이야. 이렇게도 문제집에 따라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이걸 모범 답안으로 해놓은 답안 책도 있다고.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지. 절대값은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는 그다음 가우스가 나왔어요. 얘들아. 1232번. 요 가우스가 이게 교과서에는 막 가우스에 대한 동일한 단어는 자체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나와. 잊혀질만 하면 가우스 나오고 막 이러지? 가우스 배운 사람 있니 혹시? 들어본 사람? 가우스 기호. 뭐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나올 텐데. 봐봐. 잠깐 얘기해 볼게. 너희들 수학을 배우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좀 알고 있죠. 세계 3대 수학자가 누구니?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오잖아. 세계 3대 수학자. 피타고라스 이러지 말고. 응? 1번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가우스야. 1번. 2번 누구니? 유레카 외친 사람 있잖아. 아르키메데스라고 들어봤니?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막 외친 사람 있잖아. 옛날에는 철학자하고 수학자하고 거의 막 이렇게 동급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오래된 사람인데 아르키메데스라고 있어. 되게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오래된 옛날에 그 적분의 원리를 거의 이끌어낸 사람이 아주 천재형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세 번째가 누구니? 아주 유명한 사람 있어. 미적분. 뉴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도 막 싸우고 있잖아. 막 맨날 막 식당도 뭐 원조 막 누가 원조냐 막 싸우지? 그래서 이제 막 뉴턴하고 누구 있니?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어. 얘는 독일 사람. 얘는 영국 사람. 그래서 누가 미적분학의 시초냐에 대해서 지금도 막 싸우잖아. 내가 원조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 좀 있는 것 같아. 그때가 이제 뭐냐면 미적분학이 뭐냐면 현대 수학이란 말이야. 되게 요 근래에 발견이 되고 연구가 된 건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거든.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 직업은 시장이야. 시장이니까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 너희들 뭐 위인전 많이 읽어봤겠지만 뉴턴은 어떤 사람이니? 집에 박혀가지고 떨어지는 사과 쳐다보면서, 그렇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저 발표를 했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사람이 원조인 것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독일보다는 2차 대전에서 이제 독일이 망했지? 근데 영국이 이제 파워가 좀 세지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원조가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나중에 고2 때 미적분학을 배우잖아? 그러면 거의 다 모든 기호가 이 사람 기호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수학 쪽에서는 이쪽이 더 친숙한데 하여간 3대 수학자 얘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우스 등장하잖아. 가우스. 천재 수학자. 너희들 막 그런 일화 들어보지 않았니? 초등학생 가우스 1화. 초등학생 가우스가 등차수열 합공식을 바로 유도해내는 그 1화 못 들었니? 학교쌤이 뭐 1에서 100까지 합을 구라고 했는데 얘가 몇 초 만에 답을 해버렸잖아. 그게 바로 등차수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합공식을, 그지? 초딩 가우스가 이끌어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 가우스 기호라는 게 있어. 그래서 졸까봐 막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만든 기호인데 가우스 기호. 그거 잠깐 볼게. 이거야, 이거. 가우스 X. 읽을 때 가우스 X라고 읽어. 그럼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정의, 가우스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 최대 정수야, 정수. 정수.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3.14. 이거 얼마나 나올까? 3.1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 3. 3. 그러면 마이너스 3.14 이거 얼마일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가우스 기호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우선 정의 알아야 되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단, 구체적인 값을 판단하는 방법은 수직선에 찍어. 수직선에 찍은 다음에 항상 왼쪽 정수값을 읽으면 돼. 3.14라고 하는 건 3과 4 사이에 여기 어딘가 이쪽 동네지? 그럼 왼쪽 정수 누구? 3. 그럼 마이너스 3.14는 어디 있어? 마사하고 마3 사이에 여기 어딘가 이쪽 있지? 왼쪽 정수값 얼마? 마4. 그러니까 우선은 1단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왼쪽 정수. 수직선에 표현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정수값을 읽어내면 그게 가우스값이다. 그치? 가우스값을 읽어내는 첫 번째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거야. 오히려 요거를 더 알아야지. 어떤 가우스 x값이 n이 나왔어. n은 정수야. 그럼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범위에 있어야 될까? n이 나오려면 2번을 잘 알아야 돼. 그럼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n에서 n 플러스 1이야. 요거 얘만 보면 얘.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거야. 쉬운 예를 들면은 어떤 가우스 값이 x의 가우스 값이 1이 나왔어. 그렇지? 이 가우스의 의미는 뭐라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1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걔를 만족하는 x는 어디 있어야 돼? 1에서 2. 요 사이에 있는 x값은 항상 가우스를 붙이면 1이 나온다는 얘기야. 1.1. 가우스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치? 정확히 딱 1도 마찬가지야.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1이 되겠지.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요것만 조금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게 지금은 이렇게 처음 나오는데 이게 고2 올라가서 또 나와. 이게 계속 문제집마다 계속 등장하고 내신 문제에 막 유력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방정식에서 이렇게 문제가 섞여 나와. 뜬금없이. 그러면 1232번 가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우스 기호가 등장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지. 문제 봅시다. 부등식인데 이 가우스 x 이거에 제곱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우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u 요거 마이너스 u 이거의 해를 구해봐라 이거야. 해를 구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절대값 요거랑 비슷하게 접근할 거야. 그렇지? 얘랑 비슷하게 절대값에서 하나로 봤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x를 하나로 볼게.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뭐가 된다? 가우스 x에 플러스 3하고 가우스 x에 뭐가 돼?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그렇잖아. 우리 인수분해 하듯이. 얘가 지금 음수야. 그러면 두 개의 덩어리가 음수가 나와서 아까 전에 뭐 했죠? 우리가 사이범위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요 가우스 x가 어디서 어디 사이에 돼야 돼? 마3에서 2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우리 오늘 했던 내용이니까. 그지? 0보다 작을 때 뭐라고? 사이범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우스 개념이 들어가야 돼. 얘는 뭐라고 그랬지? 의미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내가 방점을 어디다 찍었어? 정수야.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 누구 있어? 얘로 가능한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되니? 요 사이에 있는 얘는 뭐라고? 정수라고 그랬잖아. 맞니?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는 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요 가우스 x가 얼마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요 가우스 x가 뭐가 될 수도 0이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이 가우스 x가 얼마? 1이 될 수도 있더라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x의 범위란 말이야. x의 범위. 여기서 이걸 써먹겠다는 거야. 어떤 가우스 값이 n이 나왔어. 그럼 x는 어디다? n에서 n 플러스 1. 중요한 게 앞쪽에 등호가 들어가. 뒤에 빠지고. 그러면 요거 봅시다. 얘 어떻게 되겠어?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되니? 이렇게.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마이너스 1에서 0 이렇게. 세 번째 거는 0에서 1. 네 번째 거는 1에서 2.
되니? 이렇게. x의 범위 모두 구했어.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얘기는 요거이거나 또는 요거이거나 또는 요거이거나 또는 요거 더해주시면 되겠어. 답 나왔지? 그럼 최종적인 범위는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연결돼, 0 연결돼, 1도 연결돼.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x 어디까지? 2까지. 요게 최종 답이야. 할 수 있을까? 가우스는 내심밖에 안 나와. 내심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종종 나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보면 돼? 우리가 이제 봐. 고등과정에서 알아야 될 건 딱 요 내용이야. 우선은 가우스 값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선 정의 알아야 돼. 가우스 x의 정의 뭐다?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제일 중요한 건 정수라는 거야. 정수. 그치? 그랬을 때 구체적인 정수값 읽어내는 거는 수직선에 찍은 다음에 왼쪽 정수 읽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지. 중요한 건 오히려 요 2번이 더 많이 필요해. 2번. 가우스 값이 어떤 정수 n이 나왔다? 그럼 x의 범위 뭐라고? n에서 n 플러스 1인데 중요한 거는 얘만 두고 들어가. 그치? 지금 처음 나오지만은 이게 계속 앞으로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계속 나와. 그래서 얘는 알아야 돼. 답은 나왔어? 답 얼마니? A에서 B일 때 두 개 곱을 구하시오. 마사. 그 다음에 유형 4번 가봅시다. 이제는 뭐냐면 해가 주어진 경우. 해가 주어졌어. 부등식을 역으로 식을 작성해봐라 이거지. 그렇지? 이건 어렵지 않지? 봅시다. 그러면 그 1234번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1234번 2차 부등식 x제곱에다가 여기 a 더하기 b의 x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0보다 작아. 얘를 풀었더니만 마일에서 x가 4 이거 해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범위 나왔다는 거는 그렇지? 얘가 나오려면은 이 바로 직전 단계는 어떻게 돼야 될까? 거꾸로 가는 거 우리가 x 플러스 1하고 얘가 됐으니까 얘가 나온 거 아니니? 맞지? 그러면 얘 전개한 게 얘가 돼야 되지 뭐 거꾸로. 그래서 요거 전개해 주시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빼기 4 요 놈이 바로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b의 값이 먼저 나와. b의 값 마사. b 마사니까 a 빼기 4가 요 놈이니까 a는 1 되겠네. 이렇게 식을 우리가 세팅하는 방법이지. 거기 유개들 한번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5번 가봅시다.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니? 유형 5번에? 해가 하나뿐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 지웠네. 내가 아까 지웠네. 얘들아 부등식을 풀었는데 방정식 같이 해가 하나 나왔어. 어떤 경우라고 그랬지? 접하는 경우. 그치? 접하는 경우밖에 없어. 그거 생각해야 돼. 봐봐. 그러면 1241번 가볼게. 얘가 내신에 아주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241번. 오늘 수학만 하는 날이 아니니? 그치? 이따가 25분에 우리 쉬잖아. 그 다음에 한 타임만 조금 더 진도 좀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좀 남는 시간 좀 그치? 문제 푸는 시간 좀 줄게. 또 너무 많이 내달리면 또 너희가 안 되지? 1241번. 이거 봅시다. 2차 부등식을 풀었어. 2x 제곱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더니만 이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방정식 같이 얘가 나왔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어떤 경우다? 접하는 경우. 그럼 봐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2차 요 부등식을 함수로 접근할 건데 이 얘기잖아. 해석하면 얘를 y로 잡을 거잖아. 그럼 해석한 번이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한 점밖에 없어야 돼.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 얘기 아니야. 얘는 지금 분명히 아래로 블록인 이런 2차 함수인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아니겠지.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면 이쪽이잖아. 그치? 이쪽이 딱 마이너스 1인 점에서 하나 발생해야 돼. 얘네 애초에 해당상 없고 딱 요 경우겠지. 요 경우. 딱 요 경우.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경우는 또 아니겠지 얘들아.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해당상이 없어.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엄청 많잖아. 엄청 많아.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요 경우 아니고 딱 접하는 경우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방정식처럼 딱 하나의 값만 나온다? 접하는 경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얘 식을 세팅할 수 있지 얘들아? 최고차계수 2니까 얘 식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냐면 최고차계수는 2이고 마일에서 접해야 되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중3 때 배웠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니까? 마일 콤마 0이니까. 맞지? 이렇게 세팅할 수 있지. 그러면 얘를 거꾸로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돼야 돼.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2x제곱 그 다음에 4x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지. a 4가 될 것이고 b 얼마? b는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또 합을 구하래. 얼마? 6이지. 되니? 괜찮아?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출들을 한번 좀 볼 거잖아. 아주 많이 나왔어 얘. 그치? 접하는 경우. 부등식의 해가 하나다. 접한다. 항상 그걸 잊지 말자고. 갔다 와.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우리가? 1242번 한번 해봅시다. 1242번. 얘를 좀 이해했으면 1242번이 돼야 돼.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1242번. 금방 구했네? 어디라? 이거 금방 나오나 보네? 이거 봐봐. 맞추면 그림 그려볼까? 뭐니? 얘를 y로 잡았을 때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마이너스 5분이라는 얘기는 얘랑 똑같은 그림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5, 그치? 이거 아니니? 그러면 최고차계수 1이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바로 세팅이 가능해. 그치? y는 x 더하기 5의 제곱. 이거 아니니? 그냥. 그치? 그래서 얘를 전개해 주신 거 x의 제곱에 10x의 플러스 25 얘가 바로 이놈이니까 a 값이 25가 아니라 a가 10인 거고 b가 25가 되겠네. 그러면 대입합시다 이제. 25의 x제곱에 마이너스 10x에다가 마이너스 15 0보다 작다. 요거 풀란 얘기야. 5로 약분해 주시면 5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3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1, 5, 1, 3 여기 3이고 5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일에다가 5x에 플러스 3 되겠네. 0보다 작은 거니까 사입범위.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1. 이런 식으로 x의 범위 구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두 개 더하라 이랬으니까 정답은 5분의 2? 5분의 2가 나오면 맞게 푼 거고.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머지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유형 6번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오늘 유형 6 어디까지 나갈까? 여기가 2차 부도식 9단원이 문제가 엄청 많지? 이거 유형 몇 개냐? 유형이 엄청 많아. 여기가 36개나 돼. 그치? 유형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많이 나와 여기가. 유형 6번 보고 잠깐만 좀 이제 아니구나. 시간이 유형 6번을 먼저 봅시다. 1247번. 그 2차 부도식을 풀었대. 그랬더니 해가 얘가 나왔어.
지금 a에 x에 제곱에 그 다음에 bx에다가 플러스 c 0보다 작다 하지. 얘를 풀었더니만 1에서 x 여기 3이 나왔어.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느낌이 와야 될 거 뭐부터 와야 되니? 0보다 작다인데 사이범위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최고차의 부호가 딱 눈에 들어와야지. a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어. a가 음수면은 그치? a가 음수면 부호가 봐봐. 우리 다 일로 넘길 거 아니야. 항상 우리가 2차 부등식은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딱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a는 양수라는 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 먼저 얘가 제일 먼저. 그치? 그런 다음에 요게 나오려면 얘들아, 요게 나오려면 이 바로 직전 단계는 식이 어떤 식으로 x 마이라고 x 마3으로 이긴 이수분해가 되겠지? 근데 최고차의 개수 a 맞춰주시고 내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지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그지? 해를 보고서 우리가 식을 세팅해 나가는 과정이지.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전개합시다. 그러면 ax 제곱되고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3a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b는 바로 얼마? 마이너스 4a c는 얼마? 3a인 걸 알 수 있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어 이제. 문제는 ax 제곱 마이너스의 bx의 플러스 c지 0보다 크다.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보시고. 그럼 대입하면 ax 제곱 b는 마이너스 b니까 여기 플러스 4a의 x 이게 되지. c는 3a 요게 되지. 되니? 그 다음에 a를 약분시킬 거야. a가 양수니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a 양수인 거 우리 잡아냈잖아. a가 양수니까 a 약분시킵시다. 그럼 x의 제곱에 여기 4x에다가 플러스 부등호 안 바뀌고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1하고 3 0보다 크다. 0보다 클 때 뭐다? 찢어지는 거.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지. 답이 나왔네. 음. 25분에 쉬는 시간이니까 한 문제 더 할 수 있겠다. 유형 7번까지. 그 유형 7번에 보시면 뭐 박스에 뭐 그림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내가 다 설명한 내용이야. 그렇지? 부등식을 우리가 함수로 접근하는 거. 그렇지? y값이 0보다 크냐. 항상 우리 y값이 0보다 크냐 장면을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겠어. 그러면 내가 1251번 한번 볼 건데 요거 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 봐봐. 1251 보시면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문제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3이야. 여기 마3하고 여기 2지. 얘가 y는 fx. 지금 문제가 뭘 보냐면 fx가 마7보다 커. 얘를 만족하는 요 x 정수 개수 구하라 이거지. 그렇지 않니? 그럼 요 부등식 풀려면 우선 fx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fx식을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어? x축과의 교점이 2하고 3이잖아. 2하고 마3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바로 fx의 식을 세팅을 해볼게. x축과의 교점 알고 있으니까 x 플러스 3하고 x 마이 이거 되니 우선? x축과의 교점이 마3하고 2잖아. 그럼 우선 이렇게 세팅할 수 있지. 최고차의 개수 모르니까 a로 잡아야지 이렇게 우선 바로 세팅이 들어가지. x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으니까 요 a값 구하라고 하나 알려준 게 바로 얘잖아. 0,3을 지나겠지. 그래서 0 대입하시면 빵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6a지? 6a가 3이 돼야 되지?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fx 바로 식 나왔어.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3에다가 x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됐지? 우선 fx식을 우리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겠어. 그럼 이제는
fx가 마치보다 크대. 얘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거지. 요 부등식을 푸시오 이거야. 그럼 우선 얘가 마음에 안 들잖아 얘들아. 양변에 얼마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 그지? 그래 양수로 되니까. 그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여기는 x 더하기 3에 x 빼기 2 이게 될 거고, 음수 곱했으니까 여기 부등호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얼마? 14. 전개합시다. x의 제곱에 플러스 x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6 얘까지 넘었어. 마이너스 20까지. 그러면 x 5, 4, 20. 0보다 작네. 사이범위네. 그치. 0보다 작을 때는 사이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5하고 4. 이렇게. 지금 문제는 요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 물어보고 있지. 개수. 정수 개수. 마4부터 해가지고 마3, 마2, 마1, 0, 1, 2, 3까지. 총 8개. 그래서 거기 유제 집에서 한번 다 해보시고. 그럼 잠깐 좀 지금 쉬는 시간 줄게. 쉬는 시간 좀 주고 유형 8번부터 해가지고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 나갈까 너희들? (1288번까지) 나가면 너희들 너무 많니? 거기까지 진도로 우선 나갈게. 1288번까지. 좀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오늘 목표치는 1288번까지 나가고, 내일까지 해서 아마 여기를 다 끝내도록 할게. 2차 모듈 다 끝내고. 이거 끝나면 얘들아 이제 뭐냐면, 그 공수원도 이제 끝나가는 거야. 이거 끝나면 뭐니? 순열조합 남잖아. 그치? 그럼 이제 끝이야. 공수2로 가는 거야 이제. 행렬은 내용도 별로 없거든. 그치? 기본 연산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에. 공수2도 마플 시너지, 잠깐만. 공수2는 마플로 하기로 했나? 개념 유형. 개념 걸로 하려고 그랬지? 그랬나? 잠깐 내가 봐야 되겠다. 공수2 한번 공부해본 사람 있니? 몇 명 있니? 좀 남아있니? 어느 정도 남아있니? 공수2? 마플로 바로 하면 좀 힘드니? 그렇지 않지? 마플 할 때 내가 개념도 하고 있잖아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한 학생들은 좀 그 공수2가 좀 더 어렵거든? 과목 자체가 원래 좀 더 어려워. 내가 빠르게는 안 할 테니까 천천히 할 테니까 다이렉트로. 왜냐면 지금 이제 봐봐. 지금 개념 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플 또 보고 언제 다 하겠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개념도 내가 좀 자세히 할 테니까 혹시 집에 뭐 개념서가 아예 없는 학생들은 개념 원리 정도는 하나는 사도 돼. 같이 할 때 너희들 이제 주로 이제 공수2는 1월에 하잖아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말이니까 이제 1월에 이제 주로 공수2를 할 건데 그때 너희들 시간도 많잖아. 자습 시간도 길고 10to 10 하잖아. 시간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은 자습용으로라도 그거 좀 개념서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론 두 번째 보는 학생들이야 집에 뭐 개념서 있을 것이고 진도는 마플로 나가지만은 왜냐면 이게 너희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뭐 개념 원리부터 해가지고 언제 뭐 3단계 뭐 거쳐가지고 언제 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공수를 아예 처음 한다 하는 학생들은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내가 개념을 조금씩 지금보다는 조금 더 슬로우하게 할 테니까 좀 자세히 좀 하고 할 테니까. 그럼 공수2도 마플 시너지 책 준비해 오시면 돼. 준비해 놓으면 돼. 급한 건 아니야. 잠깐 쉬었다 합시다.